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악마의 조항을 넣어놨다라는 소식 들려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다 넣었냐고요? 케인의 계약에 넣었죠. 오늘은 두 명의 토트넘의 장난꾸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명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고, 그리고 한 명은 바로 제임스 메디슨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메디슨이 한 하나의 행동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 팬들은 제임스 메디슨 mocking the Sheffield United players,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아주 조롱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타임 웨이스팅에 대해서 조롱을 했는데,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죠. 시간을 엄청 끌었는데 이 해맑은 모습 보세요, 여러분. 메디슨의 이 해맑은 모습. 이때가 언제냐면은 토트넘이 셰필드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을 기록하고 난 뒤입니다. 기록하고 난 뒤에 자신의 진영으로 달려간 뒤에 아프다고 쓰러진 거죠. 아프다고 쓰러졌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열받는데, 그런데 이 토트넘 팬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날 열받은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이제 막 화를 내죠. 이 토트넘 막 시간 끈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이 피터 뱅크스 주심은 뭐 그냥 늘 그래 왔듯이 그냥 뭐 용인을 합니다. 용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은 메디슨은 로스팅의 장인이다. 아주 상대방을 구워 삶아버린다. 최근에 코미디 장르에서도 이 로스팅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튼 뭔가 벤터,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 마스터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Mathers gave ref more shit than anyone else on the pitch. 메디슨이 다른 경기장의 누구보다도 이 레퍼리에게 정말 열받는 상황을 연출했고 absolute king, 최고다, 왕이다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걱정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토트넘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 빠르게 이렇게 손짓하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이 메디슨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들어 누우면서 한번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메디슨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했지만 시간 지연 행위라고 하면서 옐로 카드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지연 행위를 했다고 옐로 카드를 줬는데 메디슨은 사실 그냥 잠깐 땅에 엎드렸거든요. 하여간 이날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빨리 일어나라고 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퇴장을 당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다음 경기가 아스날전이어서 이제 이번에 그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기를 못 뛰게 되죠. 다음 경기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끝까지 문제 생길 여지 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 굉장히 흥미로웠고, 하지만 메디슨이 마지막에 이렇게 토트넘 팬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저는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그 필드 위의 말썽꾸러기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레스터 때부터 저게 있던 얘기인데, 이 메디슨의 이 모습 굉장히 해맑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재간둥이 같은 짓을 벌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레비입니다. 이 레비 회장이 또 굉장히 재간둥이 같은 짓을 벌였는데, 어떤 짓이냐면은 이 케인에게 바이백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 바이백 조항이라는 게 뭐냐? 일단 로마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We have a buyback clause. 우리는 이 캐리 케인에 대한 바이백 조항이 있는데, 근데 이 레비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해리 케인에게 그가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바이백 조항을 넣은 이유가 감사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밑에 이야기하죠. He's always welcome back. 언제 와도 환영한다. He's a much loved and valued member of the Spurs family. 이 토트넘 패밀리, 토트넘 가족에서 언제나 사랑받는 그런 일원이다. 진짜 이거는 해리 케인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뭔가 한 방 날리려고 한 건지 그 의도가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이 바이백 조항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선수 이적 거래에 관련된 조항인데,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때 이 원소속팀이 해당 선수를 다시 구매할 권리를 갖는 조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백 조항이 어떤 바이백 조항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떤 건지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특정 금액 혹은 조건으로 이제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옵션, 아니면은 이전 팀이 선수를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을 이제 바이백 조항이라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토트넘은 일단 해리 케인을 데려오려면 데려올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이 바이백 조항이라는 게 뭐 제가 이제 그 제목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악마의 조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선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선수를 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선수의 경쟁을 좀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이백 조항이 있는 선수를 다른 팀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 이 해리케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케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항이죠. 불리한 조항이고, 보통 이 바이백 조항이라고 하는 게 팀의 이익이 훨씬 증대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권리나 이익보다는 이 팀의 권리, 팀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 바이백이 좀 잘 사용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유스 선수를 보냈는데 이 선수가 너무 빨리 커요. 너무 잘해요. 그럼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시 데려오고 싶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백을 쓰는 게 일방적인데, 근데 뭐 케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바이백 조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으로의 이동을 또 제한하는, 이 레비 회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케인이 다른 EPL 팀으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뭐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건 인터뷰에서도 이 레비 회장이 이 바이백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토트넘 팬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레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좋지만 어쨌건 판매에 대해서는 그는 천재다. 이 판매, 이 영업 쪽에서만큼은 레비는 신적인 존재죠. 신적인 존재고, 자, 케인, 또 임대 갔네. 레이턴, 밀월, 레스터, 그 다음에 노리치, 바이에른. 이번에 바이에른이 이제 임대라는 거죠. 팬들의 고급 농담인데, 네. 그리고 say what? 뭐라고? Oh man, Levy did make a deal. Oh man, did Levy make a deal? 레비 완전 딜 제대로 쳤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야,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뭐 유효한지 만지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바이백이 있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1억 유로 이상으로 우리가 데려오겠다 뭐 이런 거면은 뭐 안 살 확률이 높겠죠. 뭐 그러니까 금액이 궁금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야, 이거 별거 아니지 않냐. 왜냐면은 해리케인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조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튼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make sense. 말 되네. 더 쉬운 리그로 갔다가 나중에 이 큰 빅 보이즈를 조인할 수 있게. 토트넘이 훨씬 더 좋은 팀이니까 좀 하위 리그인 분데스리가 갔다가 다시 EPL 오면 되겠네. 이것도 아주 정신승리적인 발언인데 801개의 좋아요를 받았네요.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히샬리송의 좋은 백업이 될 것 같아. 제가 이거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좀 재밌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에른이 지금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빠르게 계약서를 보고 있을 거다. 이 파인 프린트라고 하는 게 계약서가 이렇게 글자가 엄청 작잖아요. 짜잘하게 막 있는데 그걸 이제 파인 프린트라고 부르거든요. 딱 봤을 때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는 작은 그런 글자들인데, 그걸 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 찾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이에른 알고 있겠죠. 바이백 조항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계약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튼 최근에 레비 회장이 케인의 바이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뭐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예전에 토트넘이 이제 베일을 다시 데려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뭐 혹시 모르죠. 레전드 선수인 케인을 뭐 나중에 데려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데려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앞으로 한 향후 2년 정도가는 뭐 케인이 토트넘에 올 일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뭐 케인은 바이에른에서 우승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김민재 선수도 있기 때문에 민폐 끼치지 않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4경기 4골이니까 뭐 이미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고 있지만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너무 웃기죠. 특히 히샬리송 백업으로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케인의 바이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